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 나라의 발전 중에 이제 저번 시간에는 부여와 고구려를 배웠지요. 이번 시간에는 옥저, 동해,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던 사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배웠던 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철기의 등장으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부여, 우리나라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되었던 부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부여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봤지요. 송화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평야를 끼고 있어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랐고요. 그러나 왕이 있었지만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 의해서 그 왕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 단계를 뭐라 그랬죠? 우리 연맹왕국이라고 불렀었어요. 또 사람을 순장하거나 순장은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묻어주는 그런 제도였었지요. 그런 게 있었고요. 고구려는 어땠어요? 고구려는 부여에 비해서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를 많이 괴롭히면서 곡식의 식량을 약탈 경제라고 하지요. 뺏어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힘을 키웠고요. 사냥이 주 수입원이 되었고요.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여의 체제, 여러 가들이 모여서 생활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고, 또 특이한 거 생각이 나나요? 그렇지. 남자가 혼인을 하려면은 여자 집에 대릴 사회로 들어가는 제도를 서옥제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옥저와 동해, 사만해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고구려에게 굉장히 많은 약탈을 당했던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출연을 하지를 못했어요. 동해의 옥저와 동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옥저와 동해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봐봐, 고구려는 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이 많았지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옥저와 동해는 동해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지. 고구려에 막혀서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어서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왕이 없었어요. 대신 읍군 삼루라고 불리는 군장이 지배하는 단계에 머물렀어요. 또 고구려에 아까 얘기했지. 고구려는 그 곡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이나 어물 같은 곡물을 거의 옥저로부터 동해로부터 이렇게 뺏어 먹는 약탈 경제를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한테 좀 피해를 많이 당한 것 같지요. 자,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옥저는 민며느리제야. 고구려하고 반대네. 자, 민며느리제는 어렸을 때 여자아이를 그 가족끼리 계약을 맺어서 좀 부잣집으로 며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며느리를 먹여 살렸어.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때쯤 눈으로 익숙해지는 거지. 아, 제가 이제 내 부인이 될 사람이야. 아, 제가 이제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아이가 뭐 생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다시 친정으로 보내. 그랬다가 남편 집에서 그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겠어. 그럼 그 친정 집에다가 돈을 굉장히 곡식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주고서는 며느리를 데려오는 그런 제도가 민며느리 제도예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제도는 가족이 죽으면 목각에 함께 넣어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게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 무덤이 굉장히 특이한 풍습이에요. 자, 동해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았어.
이거 되게 옛날 시대에는 특이한 거예요. 같은 시족끼리 무리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고려 때까지도 계속 그 전통이 이뤄졌는데 이 동해에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았어. 이거 굉장히 발전된 건데 같은 시족은 DNA가 같대. 그래서 같은 시족끼리 혼인을 하면은 이 DNA가 플러스 플러스끼리 친한 애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부딪히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 어떻게 됐어? 친한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서로 밀어내. DNA도 그렇대요. 유전적인 결합이 딱 결합되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거야. 비슷하면. 그래서 몸이 허약하거나 뭐 장애를 가지거나 좀 계속해서 여자 아이들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생산되지 않아서 그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 근데 얘네는 우리 지금 전혀 다른 아이들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DNA끼리 부딪히지 않고 잘 결합이 된대.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건 되게 특이한 풍습인데 다른 우리 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책상에 금 거놓고 너 넘어오지 마. 너 넘어오면 그 지우개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짝 하고 싸웠었잖아. 그런 풍습이야. 마을끼리 금을 그어놓고 그 금을 넘어가면은 다른 부족의 생활을 침범하면은 소나 말로 갚게 했어. 옆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요, 그게. 자, 책화라는 동해 아주 유명한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족의 침범을 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다른 부족을 침범해야 같이 어우러지고 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 규칙을 너무 잘 지켜서 그 무리를 그 동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동해가 이 체커라는 풍습 때문에 왕이 나와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또 우리 이거 또 나왔네. 제천 행사는 뭐야?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 있었고 고구려에서는 10월에 동맹 있었지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야. 동해에서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자, 10월이면 우리 가을이거든. 가을이면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 그 서양에서는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하지요. 추수감사절. 뭔가를 수확하고 나면 그거를 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수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천 행사를 우리도 열었던 거예요. 자, 한반도 중남부의 사만 지역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자, 사만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 신지읍차라고 불리우는 군장이 있었어요. 군장은 뭐냐면은 정치적 지도자야. 그런데 천군이라는 지도자가 또 있었어. 이 사람은 뭐냐면 제사장이야. 다시 말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배자인 정치적 지도자와 또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 예전에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명인 제정일치 사회였는데 얘네는 되게 특이하게도 이게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군장이라는 뜻의 천군은 소도라는 특별한 지역을 신성한 지역으로 다스렸어.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오리 모양의 새 모양의 솥대라는 것을 딱 꽂아둬요. 이 지역부터 넘어오면 여기는 천군의 땅이기 때문에 군장이 어떤 사람이 군장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군장의 아들을 살해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거야. 천군이 생각해도 그 군장의 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군장은 그 나쁜 사람을 막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쫓아오겠지. 그런데 천군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아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 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천군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소도라는 지역으로 이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천군이 군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만사회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만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남쪽이지. 따뜻하고 강이 많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하여서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5월에 5월제, 10월에 10월제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요. 특히 마한, 변한, 진안. 마한은 충청도, 변한은 우리 경상남도, 진안은 경상북도 지역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특히 변한 지역은 철이 굉장히 풍부했어. 그래서 수출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한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가야라는 지역으로 변하는데, 가야의 특징도 철이 갑자기 변환에 있다가 나라가 가야로 바뀌었어. 그러면 철이 다 없어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 땅에 묻혀 있지요. 그래서 그 가야도 이 변한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철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이제 넘어왔지요.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 나라의 통합과 발전 봅시다. 옥저와 동해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고구려한테 계속, 고구려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는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한테 계속 눌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통합되어 갔고요. 없어지고 있었고,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국은 마한을 통합하여서 점점 백제란 나라로 커져갔고요. 진안은 사로국은 신라로 이렇게 변해갔어요. 변화는 가야 연맹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솥대가 요런 그림. 왜 솥대에다가 새를 올리냐면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서는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늘에 가고 싶은데, 신한테 닿고 싶은데 신한테 갈 수는 없어. 근데 새들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지요. 그래서 사람이 새한테 염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새들이 하늘에다가 전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숏하게 숏타임으로 진행됐지요. 자, 그래서 그 41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적는 그런 활동을 우리 한번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오케이? 우리 다음에는 고구려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